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국방부가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본격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여 명의 현역 의료 인력을 대전 대청병원에 지원한 데 이어 19일에는 메르스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범정부적 메르스 대응에 합류했습니다. 오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메르스의 화마를 극복해낸 군이 이제 범정부적 메르스 대응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8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명되자마자 총리실과 국방부, 복지부를 중심으로 군 의료 인력과 행정 인력까지 포괄해 특단의 예비 인력 지원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9일 백승주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부 메르스 의료지원단 발대식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지원 요청에 따른 의료 인력 파견에 만반의 준비를 갖췄습니다. 발대식에는 군의관과 간호장교, 의무부사관 등 130여 명이 참석했고 발대식 이후에는 메르스 의료 지원과 관련한 교육을 했습니다. 이미 국방부는 지난 12일부터 대전 대청병원에 의료 인력 24명을 긴급 투입했고 예비역 간호장교 등의 지원을 받은 후 교육을 시켜 각 지자체 보건소 등에 투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예비역 간호장교 2명이 대전 서구보건소에서 활동하고 있고 25일에는 성남 분당보건소와 대전 서구보건소 등에 예비역 간호장교 3명을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군 의무사령부 예하 각 군병원과 육해공군의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 등은 인접한 지자체에서 요청할 경우 필수 인원을 제외한 의료 인력을 파견할 대비태세를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군은 19일 현재 의심 환자 2명과 밀접 접촉자 5명, 예방관찰차 124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 임무를 수행할 한빛부대 오진 장병들의 환송식이 18일 국제평화지원단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 파병되는 한빛부대의 오진은 한빛부대의 열정을 남수단의 평화로라는 새로운 구호 아래 민군작전 임무를 4대 핵심 영역으로 체계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 수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균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대원들은 지난 8주 동안 임무 수행에 필요한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실시했으며 사진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오진이 추진해야 할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현지에서 즉각 임무 수행이 가능토록 준비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메르스에 부대원이 감염될 경우 의료 환경이 열악한 남수단에 심각한 전염병이 번질 수 있음을 감안해 출국 전까지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함은 물론 환송식도 가족과 친지들의 참석 없이 군 내부 행사로 간소하게 실시됐습니다. 한편 이날 환송식을 마친 장병들은 2개 제대로 나뉘어 각각 6월 말과 7월 초순에 전세기편으로 아프리카 남수단으로 출국합니다. 국방홍보원과 사단법인 월드투게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용사 관련 콘텐츠를 공동 제작하는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홍보원과 사단법인 월드투게더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해외 참전용사 재조명을 통한 국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9일 국방홍보원에선 권희섭 국방홍보원장과 황의돈 월드투게더 회장을 비롯한 양측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양 기관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용사 관련 콘텐츠를 공동 기획 제작하고 군장병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과 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는데 좀 더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을 좀 심어주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겠다. 소외되고 또 어려운 세계의 여러 이웃들을 우리가 돕는 데 있어서 우리 홍보원이 갖고 있는 미디어를 갖고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된 위상에 걸맞게 이렇게 적극 우리의 일들을 찾아서 홍보하겠습니다. 사단법인 월드투게더는 지난 2005년 국제개발협력 NGO로 출범해 교육과 보건의료, 소득증대, 지역개발 사업 등을 통해 개발도상국 주민들의 자립기반 마련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에티오피아, 케냐, 미얀마 등 6개 나라에 해외 지부를 두고 9개 나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방홍보원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해외 참전용사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 장병과 국민의 호국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육군 25사단은 지난 17일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지역 중고등학생 30명에게 비룡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비룡장학금은 지난 1985년 낙후된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지역 학생들을 후원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부대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러 대민 지원과 함께 지난 31년간 비룡장학금을 통해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고생하시는 군인 아저씨들이 주신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노력해서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부대는 지역 6개 학교에서 추천받은 3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 900만 원을 수여했으며 후반기에도 30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나는 8강모 사나이. 요즘엔 일반 기업에서도 신입사원 교육 중 하나로 단체 행군을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행군을 하면 동기에도 더 커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네, 몸은 내 한계에 다다르지만 오로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인 행군을 나서는 해병 1197기 훈련병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극기주의 대미를 장식할 천자봉 행군을 앞둔 1197기 훈련병. 어둠 속에서도 완주에 대한 열의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출발 준비가 되느냐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방에 5초간 함성! 동료들과 산 정상까지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천자봉 행군이 많이 힘들 거란 건 알고 있는데 동기들과 함께 나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동기들과 함께 꼭 천자봉 정상을 찍고 거기서 사진 함께 찍고 내리고 싶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천자봉 정상을 향한 이들의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20kg의 무장을 벤 채 어둠을 뚫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해낼 수 있을까요? 달빛의 의지에 걸은 지도 어느덧 2시간째. 모두가 잠든 시간. 졸리기도 피곤하기도 할 법하지만 훈련병들의 발걸음은 여전히 씩씩합니다. 오직 훈련병들의 발걸음 소리뿐만이 들리는 고요한 행군 행렬. 훈련소 입대 후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어느덧 해가 떠오르고 행군의 마지막 문제산 천자봉 등반을 앞둔 휴식 시간. 허기를 달래고 마른 목을 축이며 체력을 보충합니다. 정휘재 훈련병 건빵 맛이 어떤가요? 너무 맛있어요. 사회에서는 국밥을 잘 먹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달빛 어둠 속을 걸으며 훈련병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부모님 생각이랑 그리고 이제 수료식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만 뜨면 괜찮으니까 그때까지 버텨보자는 생각했습니다. 좋은 생각, 깊은 생각하면서 조금 더 힘내서 가보려고 합니다. 정상을 향한 마지막 발걸음을 재촉하는 훈련병들. 밤새 체력이 많이 소모돼 가파른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은데요. 모두가 힘들지만 좀 더 힘겨워하는 동기들에게 힘을 보탭니다.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모두가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이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까지 파이팅을 외치며 드디어 천자봉에 다다릅니다. 처음에 너무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자봉에 올라보니 동기들과 화이팅 화이팅 하며 올라보니까 정말 뿌듯하고 고지를 정복하니 진짜 제가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들이 함께 걷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고, 또 나를 죽이지 못할 고통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올라가는 데 전념을 했고, 그 생각이 저를 이 천자봉 꼭대기로 잘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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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전쟁이 터진 뒤 3개월이 지난 1950년 9월 28일 우리 군은 수도 서울을 되찾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하는데요. 이때 태극기를 올린 부대가 바로 대한민국 해병대였습니다. 네,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 등 전쟁의 아픔 속에서 신화를 써내려간 해병대 이야기를 아흔의 노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해병대 기념관.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곳에서 대한민국 해병대의 살아있는 전설을 만났습니다. 1949년 창설된 후 그 이듬해 6.25 전쟁에 뛰어든 해병대의 역사를 노장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949년 4월 15일 날 한국 해병대가 처음으로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국 해병대 병력은 당시에 그 해군 병력이 3,000명이었는데 그 중에 380명을 갖다가 해병대 초창기에 처음으로 그 해병대를 발족시키고 여기서 차차차차 이제 병력이 증강돼가 해서 6.25 전쟁 때는 아주 일개 사단으로 이제 편성이 돼가지고 인천 상공작전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수도 서울을 갔다가 탈환하고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항하고 다시 또 서부전선 와서 수도 서울을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쟁 초기 마산 진동리와 통영에서 북한군을 격파한 해병대. 한국군 최초로 전 부대원이 1계급 특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보도한 기자의 표현은 오늘날까지도 해병대의 애칭이 됩니다. 마가렛 히긴스 외신 기자, 뉴욕 트리뷴지 외신 기자입니다. 히긴스 외신 기자가 진동리에서 토영에서 와서 보았단 말이에요. 보니까 인민군 6사단, 7사단을 갖다가 여러 선병을 갖다가 포로를 잡고 인민군 6사단 정찰부대를 갖다가 진동리 앞에서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진해 군항을 지키고 부산을 갖다가 지켰다 하는 걸 갖다가 외신 기자에 있는 마가렛 히긴스 여사가 세계 각국에다가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를 보고 저 마가렛 히긴스 여사가 귀신 잡는 해병대다. 그래서 귀신 잡는 해병대는 한국 해병대가 지킨 게 아니고 우리 국민이 우리가 귀신 잡는 해병대를 한 거 아니고 외신 기자에 있는 기자로 있는 마가렛 히긴스 여사가 붙인 별명이에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과 함께 국군과 유엔군은 서울 탈환 작전을 시작합니다. 북한군에게 3개월간 빼앗겼던 수도 서울. 해병대는 선봉에 서서 서울 중앙청에 다시 태극기를 올립니다. 중앙청을 갖다가 태극기를 갖다 꼽아야 되는 것을 만약 한국 해병대가 아니고 다른 나라 군대, 다시 말한다면 미국 해병대가 꼽았다면은 이건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의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해병대가 중앙청에 1950년 9월 28일 날 중앙청에다가 태극기를 꽂고
서울 수복 기념 행사를 했어요. 전쟁이 발발한 지 1년 후 우리 해병대는 도솔산 지구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도솔산 전투에서 승리하며 전쟁의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해병대에게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또 하나의 애칭을 선물합니다. 한국 해병대가 대한민국의 국군 중에서 가장 선봉 부대로서, 가장 정예 부대로서, 또 도솔산 전투에서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한국 해병대를 갖다가 무적 해병이다. 한국 해병대한테는 중공군도 안 되고 인민군도 한국 해병대한테는 안 된다. 6.25 전쟁에서 귀신 잡는 해병, 무적 해병과 같은 찬사를 받은 대한민국 해병대. 노장에게 전시 해병대의 임무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상륙작전. 그 다음에는 상륙작전 다음에는 해병대는 국가전략기동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한국 해병대 포항에 있는 한국 해병 제1사단을 갖다가 거기다가 선봉부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을 위해서 언제든지 싸우라 하면 제일 먼저 선봉군대가 돼가지고 선봉군이 돼가지고 저희스러운 전쟁을 갖다 하고 이 국가를 갖다 지키는 충성스러운 군대가 우리 해병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65년이 지난 지금 노장은 6.25 전쟁을 잊지 않게 하는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6.25 전쟁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우리 후세에 그런 걸 알리기 위해서는 우리 언론들이 우리가 또 선배들이 또 우리 교육계에서도 이런 것을 갖다가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젊은 세대에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격변의 한국 현대사를 살아온 제6대 해병대 사령관. 세월이 흘러 아흔이 된 노장이지만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기백이 넘칩니다. 귀신 잡는 해병 사령관의 피는 아직도 젊고 뜨겁기 때문입니다. 국방뉴스 이혁근입니다. 우리 군에 대한 이야기를 짧은 시간에 그려낸 초단편 영화제, 국군 29초 영화제에 출품된 우수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인 부문 부대상 2편과 청소년 부문 특별상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Never give up. 절절포 절절포 우리 모두 절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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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누가 지킨다 누가 절절포 절절포 우리 모두 절절포 늙고 지칠 때 모두 다 외쳐봐요 뭐라고 절절포 그냥 후회죠. 잘 다녔으면 이런 거 안 했을 텐데.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하게 되니까 배우고 싶다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빠 말도 많이 안 듣고 했는데 군대 들어와서 이렇게 검정고시도 보고 다 이렇게 합격해가지고 밖에 가서 좋은 사람 되고 멋진 사람 되고 이렇게 성공하자 화이팅 하자 군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말고 그리고 엄마 사랑해 야, 너 아니면 안 돼. 야, 내가 뭐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냐? 군인 아저씨다. 충성. 충성. 앞서 백전노장 해병대 사령관이 들려주는 6.25 이야기와 이제 막 해병대에 입대한 젊은 해병들의 훈련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차이와 사령관과 훈련병이라는 계급의 차이도 있겠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청춘을 바쳐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